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부활절로 인해서 본장과 선물시장 모두 휴장에 들어가면서 지금 현재 구간 시장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날을 좀 기회로 삼아서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전략도 미리 세워보시고요. 지금까지에 대한 매매도 다시 한번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그런 굵직한 이슈들도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리면서 앞으로 시장에 대한 방향성 설정하실 때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 저희가 함께 풀어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신세계 2시간 이렇게 찾아가는 동안에도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보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계속해서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5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꼼꼼한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다면요. 채팅방을 통해서 더욱더 편리하게 의견도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진 말씀 더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파생야신 마스터님과 함께 특별한 시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굵직한 이슈들, 외신 쪽의 뉴스와 그리고 파생야신 이 마스터님만의 그런 분석과 그런 판단으로 좀 함께 좀 풀어봤는데요. 자, 2부 시간에는 더욱더 특별한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1부에서도 앞서서 좀 노하우를 또 풀어주신다고 했고,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나오는지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그 비법을 지금 강연을 통해 서 함께 좀 공유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마스터님 오늘 좀 들려주실 내용 준비되셨나요? 네. 들어볼까요? 가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파생야시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투자, 계좌 하기 굉장히 어렵죠. 근데 오늘 한정된 시간이라서 제가 디테일하게 많이는 못하겠지만 오늘 이 시간 빌어서 간략하게나마 여러분들이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일단 설명을 좀 드리고요. 향후에 세미나나 그리고 제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너무 짧은 시간이라 여러분들 이제 국내 선물이든 주식시장이든 해외 선물이든 기본적인 원칙이 없이 여러분들이 매매한다는 자체는 그대로 이제 손실을 내는 그냥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미국의 유명한 워렌 버핏이라는 투자가 분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어떤 손실이라는 거는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모를 때 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굉장히 공감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측정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어떤 자금과 그리고 자금 규모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남들이 하루에 100만 원, 1000만 원 번다고 해서 작은 금액을 가지고 똑같은 어떤 수익을 내고자 하는 건 욕심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금에 맞게끔 어떤 원칙을 세우고 그리고 그게 그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매매를 해야 될지가 여러분 스스로가 정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일부 제가 여태까지 해오면서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을 제가 여기에 조금 간략하게 메모를 했고요. 이건 제 자신만의 원칙이니까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선 첫 번째로 보시면 손절매 원칙은 반드시 지켜라. 자, 저희 기존의 회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제 주위의 지인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저 손절매 원칙을 왜 지켜야 되느냐. 자, 어느 날은 하루에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자, 벌어요. 그 다음날도 또 벌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손실이 났을 때 여러분들이 대책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진짜 손실이 났으면 거기에 응당한 기본 원칙을 세워놨다면 만약에 10만 원의 어떤 손실이 났을 때는 과감하게 손절매를 한다. 이런 원칙 없이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소위 말해서 물타기 한다. 자, 10,000원이 빠지고 10만 원이 빠지니까 조금 더 사고 100만 원 빠지니까 조금 더 사고 하다 보면 결국은
파산인 거예요. 그래서 손절매 원칙이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개인 스스로가 자기 자금에 맞는 그런 원칙을 정해 놓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청산이 가능할 때 반드시 청산해라. 이 말은 자, 진입하는 시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청산을 하는 시점이에요. 자, 내가 목표 수익이 100만 원이다. 그리고 100만 원의 수익이 났을 경우에는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청산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날 봤더니 안 팔았으면 150만 원 벌었네. 근데 그 다음날 내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과감하게 진입을 하되 청산 시점은 정해놓은 자리에서 무조건 기회가 왔을 때 청산을 해라. 자, 이게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자, 주식 시장과 어떤 투자 시장에는 펀더멘탈이라는 게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가져야 될 거는 펀더멘탈이 아니라 멘탈이에요. 어떤 심리적인 거예요. 이 시장에서 가장 개인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심리예요. 지나고 나서 손실이 크게 나고 나서 후회하죠. 아, 내가 왜 그랬을까? 대개가 가장 기본적으로 첫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귀신에 홀렸나 봐요. 귀신에 홀리긴 뭐가 홀려요? 욕심 때문에 못 버리는 거예요. 수익이 났을 때는 좀 더 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손실이 나니까 아까운 거죠. 본전 생각나고. 그건 누구나 인간이라면 가질 수 있는 심리이긴 하지만요. 그런 심리를 어떻게 다스려야 돼요? 평정심으로 다스려야 돼요. 가장 기초적이고 원론적이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지키지 않고 많은 투자가분들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 이 평정심을 가지지 못하고 소위 말하는 멘붕에 빠져버려요. 그러면 갈 때까지 가보자가 돼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언젠가는 오르겠지. 절대는 아니에요. 언젠가 오를 수는 있지만 나의 계좌가 바닥이 나고 나서 올라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어느 중간에 다시 반등이 와서 어느 정도의 손실 회복이 됐다 한들 본전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세 가지를 지키신다면 손절이 날 때도 어느 정도의 한계, 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손절로 마감을 할 수가 있겠고요. 어떤 자기 계좌를 단단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진입 시간과 청산 시간을 주의하라. 자, 이 얘기는요, 어느 시간대가 가장 매매하기 좋을까요? 자, 해외 선물을 보자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데요. 왜 해외 선물을 밤에만 매매를 하려고 할까요? 그런 오해 많으세요. 그죠? 네. 그러니까 보통 9시 반부터가 진행이죠. 9시 반부터가 경제 지표가 나오면서 시장에 급등락이 와요. 롤러코스터하고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해지죠. 근데 그걸 왜 그렇게 좋아할까요? 근데 막상 매매는 못 하세요. 그 전에 진입을 했던 그 이후에 막 움직이니까 여기 들어갔으면 1,000불 벌었어 순식간에. 하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의 오산이에요. 굳이 진입 시간하고 청산 시간은요, 해외 선물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장에 움직이지 말란 법이 없어요. 오히려 오전 시간과 오후 시간대를 잘 활용한다면 좀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겠고요. 손절도 크게 나지 않는 그런 또 장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야간 시간에 매매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 굳이 소액자들이 덤비지는 마시란 얘기예요. 오늘 굉장히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해서 진입 시간과 청산 시간은 그 하루의 차트의 움직임과 시장의 흐름, 최근의 시장의 변동성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좀 심사숙고하신 다음에 진입과 청산을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오버나잇은 금물이라고 썼는데요. 자, 이 얘기는 투자가 분들마다 작게는 몇백만 원에서 크게는 뭐 아파트 한 채 값에 투자금을 유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버나잇을 꼭 자금이 많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날에 지금 불과 5분, 10분 밖에 미래의 일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관여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해서
되도록이면 오버나잇은 예상일 뿐이에요. 자기가 정말 자신감이 있고, 하루 오버나잇 하면 정말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는 한 하지 마시는 게 개인 투자가, 특히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개미 투자가분들은 이 부분은 무조건 철저하게 최소한 90% 이상은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살아남는 길이에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자, 선물과 옵션 매매에서의 오해와 진실이란 내용이 있는데요. 이건 국내 시장이든 해외 시장이든 마찬가지예요. 가장 첫째로 대박 차트. 자,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절대 없습니다. 얘는 없어요. 세상에 이런 차트가 있다면, 자, 내가 가진 돈에서 10억 아니라 100억을 주고라도 이 차트 사죠. 언젠가 그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왜 안 합니까? 자, 여러분들이 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차트라는 거는 자기가 어느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장 기본적인 기본 차트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만 차트의 형태라든지 보조지표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질 뿐이죠. 그것이 뭐 일목균형을 쓰든 스토캐스틱을 쓰든 ECR을 쓰든 CCR을 쓰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일반 기본 차트, 봉 차트를 놓고 보시면요, 거의 변함없이 똑같아요. 해서 이런 꿈을 쫓는, 무지개를 쫓는 이런 막말로 얘기하면요, 무식한 행동 하지 마세요. 절대 이런 대박 차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매매 기준에 딱 정해진 것은 절대 없다. 없어요. 왕도도 없고 정도도 없어요. 그거는 이 투자 시장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셔도 이 장사가 잘 된다고 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100%의 확신은 없죠. 절대 정해진 정도는 없지만 정석도 없어요. 하지만 해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겠죠? 해법이 있으니까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있겠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자신을 해요. 왜냐하면, 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주로 이제 제가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앞에 수강생들이 있고 학생들이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계시는 분들이 앵커분밖에 안 계셔서, 자,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면 수익과 손실이 나는 경우를 합쳐본다면 몇 %의 성공 확률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보면 대부분이 50%에서 70%의 얘기를 해요. 이건 한마디로요, 속담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조삼모사 같은 거예요.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장이 열리죠, 그죠? 네. 그래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매일 10만 원씩을 벌었어요. 그러면 30만 원의 수익이 나요. 그죠? 자,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10만 원씩을 잃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플러스 10만 원의 수익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절대로 이런 사람은 없어요. 제가 어느 세미나에서 절대란 말을 썼더니 저는 50%의 확률을 가지고도 돈을 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가능해요. 자, 손절은 5만 원, 수익은 10만 원으로 무조건 정해 놓으면 그런 상태로 50%의 확률을 가진다면 돈을 벌겠죠. 수수료를 제외하고라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회원들이 또 주위 사람들이 저를 거쳐가면서 제가 본 경우는 수익 낼 때는 10만 원, 손실 낼 때는 100만 원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성공 확률은 최소한 85% 이상의 성공 확률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작년 한 해 이건 개인적인 자랑이겠지만요. 저의 성공 진입에서의 수익 성공 확률이 92%에 달했어요. 제 개인 계좌를, 여기는 공개 방송이라서
보여드리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준비는 했는데 보여드리지는 못하는 게 좀 안타까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산수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3번에서 2번만 이기면 돈 벌겠지? 그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원칙이 있을 때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절과 익절은 정확하게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얘도 절대 없다. 그리고 3번째 마찬가지예요. 한 방을 노리는 매매. 자, 이걸 누가 할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한 방 노리다가 그러면 자, 고수익 고위험이 되겠죠. 자, 그런 매매는 절대 하지 마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오늘 시간이 짧아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이지만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부분만 몇 가지 짚어드렸고요. 이어서 제가 저만의 차트 노하우를 좀 다시 다음 시간에 좀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고정하시고 잠시만 기다리세요.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 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이렇게 파생나신 마스터님 완생기법 정말 강의로 알짜 얘기만 좀 들어본 것 같은데요. 이런 강의가 또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그동안의 이런 매매에 대한 시각과 그리고 그동안의 이런 노하우를 좀 압축해서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좀 차트를 보면서 더욱더 실전 매매로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나 매일 보시는 것이 차트이고 차트를 보시면서 항상 매매를 하시기 때문에 차트 보는 법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항상 어렵다고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은 어떻게 또 차트로 이렇게 시장에 대한 분석과 종목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종목을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뭐 시장의 어떤 그런 이슈라든지 뉴스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시세를 예측할 수 있는 건 그런 흐름 속에서 보조지표와 차트가 그 방법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차트의 의존도도 한 50% 정도 이 정도로 저는 두고 하는데요. 근데 물론 차트에도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기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수백 가지의 용어들이 있는데요. 어떤 오래 하신 분들은 오히려 전문가인 저보다도 용어들을 많이 아시고 수많은 보조지표를 응용을 해서 갖다 놓으시니까 그거 보시다가 매매를 못 하시는 분도 봤어요. 하니까 제가 오늘 이제 저만의 제가 쓰는 이 보조 지표만 여러분들한테 적나라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종목 분석부터 좀 해볼까요? 네. 같이 차트 보는 법 같이 가르쳐 드릴게요. 네네, 뭐 차트 보시면서 그렇다면 주요 종목도 함께 보죠. 네. 뭘 볼까요? 요즘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이제 매매를 좀 하는 부분이요. 달러 인덱스에 관련된 종목들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근래 이제 아까 일부에서 언급한 뭐 무역 전쟁이다 뭐다 해서 너무 시끄럽잖아요. 이제 저는 그런 시끄럽고 이렇게 혼조스러운 그런 장세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근데 이제 거기에 달러 인덱스에 연관된 종목들이 이제 유로가 가장 대표적이 되겠고요. 그렇죠. 거기에 뒤따라서 골드와 그리고 오일이 있겠고 그리고 파운드와 엔화가 있겠는데요. 일단 종목 분석과 함께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저만의 필살기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유로를 보시면요. 유로는 근간의 달러 인덱스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봉으로 볼 수 있는 월봉상 지금 하단 지지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요? 네네. 네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좀 드물다고 생각해요. 희박하다. 네네. 왜냐하면 이 달러 인덱스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아까 우리가 업종별로 굉장히 차별화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럴 경우에 세계 경제에 호재가 될 수는 없어요. 해서 과거로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의 월봉상 저점을 이탈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지금 당분간은 이 저점을 깨기보다는 혼조 흐름이겠지만 월봉으로 보면 2월 달은 양봉을 만들어 놨고요. 지금 3월 현재에는 약간의 음봉이 나와 있는 상태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과 하락이 계속되는 어떤 혼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해서 만약에 유로만 보자면요. 유로의 월봉을 보자면요. 네. 지금 근간 12월까지만 해도 거의 달러화와 거의 1대1 비율까지 갔었잖아요. 네네. 이때 뭐라고 했어요?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거라고 계속 예상을 했어요. 네, 맞아요. 근데 불과 지금 3달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위로 갔죠. 그쵸, 위로 네. 오고 있잖아요. 근데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달러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 미국 정책 자체가 달러 약세도 우리는 나쁠 게 없다라고 발표를 하는 바람에 맞아요. 달러가 뚝뚝 떨어지고 재무장관의 그죠? 발언도 있었고요. 네. 이상한 북한에는 김정은이 있겠고요. 미국에는 트럼프와 그 이상한 이제 수하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유로화가 지금 급반등을 했어요. 하지만 근간에 보시자면 급반등 시점이 1월에 급반등을 할 때만 해도요. 추가적으로 1.3을 돌파하는 모습도 나올 수 있겠다는 견해도 나왔지만 네. 그거는 달러 인덱스 자체가 하단대가 무너지면서 과거에 짧게는 5년, 10년 이전에 가격대로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저는 과거 수치를 그렇게 참고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유럽의 달러와 파운드와 지금 달러화는요, 과거의 경제 상황의 얘기지,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하고는 전혀 틀리다고 봐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파운드화나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는 건 별로 원치 않아요. 그렇게 돼야지만이, 지금 엔화도 마찬가지잖아요. 네네. 엔화도 굉장히 약세를 보이다가 근간에 반등? 이유도 네. 되게 웃기잖아요. 되게 웃겨요. 정치권에서 극우파의 정치 주동자가 재임을 했다. 그게 이유예요. 근데 저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흐름이 나와서 엔화가 반등을 하고, 근데 근간에 차트를 잘 보시면 엔화도 안전자산 쪽에 속하는데요. 금값이 떨어지는데도 엔화는 올랐어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 이유는 뭘까요? 키포인트는 달러 인덱스에 있어요. 해서 달러 인덱스를 가장 집중적으로 근래에 그리고 최근에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보셔야 유로화와 엔화와 그리고 금값과 심지어 오일까지도 맞아요.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됐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로화가 지금 현재 월봉은 이렇고요. 네. 월봉상 지난달과 지지난달, 그러니까 1월 달과 2월 달의 고점을 상향 돌파하지 못한다면 네. 유로화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번 달과 다음 달까지는 또 하방과 상방을 왔다 갔다 하는 혼조 흐름이 계속 나올 네.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당장의 다음 주로 보시자면 네. 자,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보는 보조 지표는 일목균형표와 기억나네요. 그리고 스토캐스틱 그리고 이 수급 상황 물론 참고를 하고요. 네. 이 정도로만 저는 봐요. 여기에 한두 개 정도 그쵸, 보시고. 두세 개 네. 정도 보고 시장 흐름 보고 그게 플러스 저의 센스겠죠. 이게 없이는 여러분들이 트레이더의 각자의 네. 나만의 능력이 없다라면 네. 갖다 줘도 수익을 못 내요. 아,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목상으로만 봤을 때 보시면요, 유로화가 급반등과 급하락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딱 두 개가 보여요. 일단은 일목상 네. 지금 양운대에 이 구름대에 지금 박혀가지고요. 자, 불과 4일 전에 양봉으로 쳐올리면서 구름대를 돌파한 이 모습이 가장 좋았어요. 네.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왜 그래요? 국제적인 네. 이슈들, 그쵸? 이슈들이 나오고 달러 때문에 맞아요. 얘는 다시 하락을 하고 구름대 속으로 다시 진입을 했어요. 여기서 빠져나가려면요, 굉장한 유동성의 힘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하방 압력이 더욱더 또 크네요. 크게 네. 지금 나와 있어요. 스토캐스틱도 그런 신호를 보내고 있고요. 네. 앞서서 그 달러 인덱스 월봉 봤을 때 네네. 좀 지지가 됐기 때문에 그쵸. 하방 쪽으로는 더욱더 열리지 않는다는 그 조건만 그렇죠. 해도 그렇겠네요. 그것만 해도 네. 유로가 상방으로 가기는 네. 당분간 힘들어 보인다. 해서 뭐 강한 하방 경직도 아니지만 상방 경직도 아니에요. 해서 제가 봤을 땐 최소 1, 2주는 혼조 흐름의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서 하방과 상방의 흐름을 찾아내는 방법은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현 시점에 일봉상 구름대 속에서의 하방 압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를 참고를 하시면서 네. 그날의 매매 패턴을 정하셔야 돼요. 매수가 됐든 매도가 됐든 한 방향으로 편한 방향에 매매를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게 아니고 매수와 매도를 번갈아 하겠다? 능력 되면 하시면 제일 좋아요. 하지만 네. 굉장히 어려워요. 스위칭이 자유자재이신 분은 없을 제가 거예요. 네. 저도 자유자재를 못해요. 네, 맞아요. 네. 그냥 놀이삼아 하려면 많이 맞출 수 있는데요. 이제 많은 정말 여러분들의 피땀이 어린 그런 자금을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부분으로 그날의 흐름 따라 제가 매매 패턴을 알려드리죠. 그래서 이제 유로 같은 경우 이제 이런 부분이라면 당분간 혼조 흐름 그리고 하방 압력이 구름대 하단까지도 또 나올 수 있다.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반등이 나오더라도 한 번은 더 하락이 나온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구름대가 이탈이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은 조금 더 깊게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에 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분봉 매매에서요. 자, 분봉 매매를 5분봉과 3분봉, 심지어 1분봉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각자의 기준이니까요. 그쵸? 네. 근데 이분들이 저는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초단기 매매를 하신다면 네. 수익률에 관해서도 작은 목표를 두고 하셔야 되는데 하시고 나면 지났어. 너무 빨리 팔았어. 100불밖에 못 벌었어. 맞아요. 그러고 나면 막 찾죠. 뭐 식빵 찾고, 젓갈 찾고 그러는데요. 그런 거 하지 마시라는 얘기고요. 네, 그렇죠. 자, 마음의 식빵이죠. 네. 진짜 필살기 하나 알려드리면, 이 일목균형에서는 그냥 지금 파란색과 오렌지색이 있죠. 네. 이걸 그냥 구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자, 구름대에, 자, 오렌지색은 양운이고요. 이 파란색은 음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음운은 음기가 흐리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강할 때
의문대가 생기고요. 네. 그리고 지수가 올라갈 때는 이제 밝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렌지색 구름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네. 근데 지금 제가 5분봉을 켜놨는데요. 네. 이렇게 보시면 이 구름대를 그냥 지나치지 못해요. 강한 상승과 하락이 나올 때는 구름대와 이 봉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맞아요. 추세가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요. 자, 상승을 이렇게 하다가도 구름대와 가까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구름에 빠져요. 그러면 이럴 때는 매도예요. 네, 매도예요. 맞아요. 어디까지? 최소한 여기까지만 수익 내시면 돼요. 그 여기까지라는 말이 그 구름대를 여기. 좀 그렇죠. 벗어나는, 네. 여기까지만 수익 내시면 되는데 여기서 팔라고 했다고 갖고 있었으면 더 내려갔잖아요. 저 욕하시면 돼요. 그리고 방법은 또 한 가지 있어요. 네. 정 팔기 싫다. 그럼 이 5분봉에 이 봉 차트가 있잖아요. 네네. 이 봉이 양봉이 나올 때까지 들고 가시면 돼요. 그게 초단기 매매의 방법이고요. 네. 자, 반대로 자, 하락이 나오고 나서 하단의 지지가 나오면서 서서히 뭐가 나와요? 의문대가 의문이 나오죠. 나오네요. 그죠? 네. 자, 의문대에 여기서 이 시점에서 이 구름대에 가까워지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겠지만 네. 여기서 구름에 자꾸 다가서려는 모습이 나온다는 얘기는 네. 반등을 의미하는 겁니다. 매수 쪽으로. 그렇죠. 네. 그러면 최소한 이렇게 구름대에 다가가는 이 모습이라면 뭐 따라가서라도 매수를 한다 한들 손절가는 이 하단 부근 이탈 시 손절할 생각을 하시고 그렇죠. 여기쯤에서 진입을 한다 하시더라도 어디까지 구름대 상단까지는 수익 내실 수 있어요. 욕심 부리지 않는 게 여기서는 굉장히 좋겠죠. 그럼요. 왜 딱 팔고 났더니 쭉 빠지죠. 네. 그죠? 네. 그럼 저 욕 안 해요. 그죠? 자, 일단 의문대에 네. 진입을 하고 나서 수익을 냈기 때문에 이건 초단기 매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액자들. 그렇죠. 자, 다시 하락이 나오더라도 자, 앞에서 1차, 2차, 3차, 4차까지 지지가 될 수 있는 모습이라면 자, 여기서 매수 진입을 하시더라도 자, 하단까지 얼마의 갭이 없어요. 여기가 이탈될 시 손절할 생각하시고 다시 매수. 충분히 가능해요. 그렇죠. 왜? 의문대가 나오면 이 봉들은 이 의문대를 통과하려는 힘을 자꾸 발휘를 하게끔 돼 있어요. 네. 물론 이날의 증시 상황이나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또 요건도 될 수가 있겠고요. 네. 밑에 있는 이런 스토캐스틱도 참고를 해보시면 자, 위에 상단으로 꺾이다가 하단으로 꺾여요. 하지만 얘는 초단기 봉이기 때문에 너무 의식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매수세가 강하다면 이런 날 같은 경우 이런 시점이라면 단기 하방에서의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파할 때는 구름대를 뚫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이 정도에서 수익을 창출하셔도 됩니다. 네. 이게 뭐 시간상 너무 짧아서 제가 이 필살기인데요. 앞으로 아쉬운 건 다음에 제 세미나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오늘 시간 관계상 짧아서 너무 아쉽긴 한데요. 그런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농축하셔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만 좀 전달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최근에 달러 인덱스에 대한 향방이 다른 종목들에 정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의 일단 월봉상으로도 전반적인 흐름도 살펴드렸고, 유로에 대해서는 하방줄이 열려있고, 상방에 대한 제안을 좀 무엇보다도 잘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스토캐스틱이라든지 일목 균형표를 통해서 좀 이런 보조지표들을 가장 현명하게 사용하셔서 매도와 매수에 대한 그런 변곡 자리들 잘 찾아내시는 방법도 또 함께 전달해 드렸으니까요. 좀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이해가 좀 안 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 질문해 주시길 바라겠고, 또 저희 신세계 다시 보기를 통해서도 함께 강의를 다시 볼 수가 있으니까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파생야신 마스터님 오랜만에 나오셔서 또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좀 베풀어주고 계시는데, 강의도 들어봤고요. 차트도 저희가 함께 좀 살펴봤는데, 앞서서 저희가 주요 이슈, 네 번째 이슈를 저희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크루드 오일에 관련된 그런 오일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최근에 크루드 오일, 그리고 가장 주요로 많이들 거래하시는 종목이기도 하니까요. 이런 시황적인 뉴스와 그리고 마스터님의 이런 앞으로의 전략과 전망에 대해서도 저희가 간략하게 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동 분말 리스크와 오펙과 러시아의 감산 합의 연장 소식, 저번에는
2020년에 합의를 좀 보겠다라고 했는데 뭐 그동안에 들려왔었던 외신 쪽에 이런 오일 관련된 뉴스들 함께 정리 먼저 해볼까요? 네,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하락할 만한 요인보다는 상승할 만한 요인이 더 많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앞으로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주 들어서 나왔던 얘기들 아까 언급해 주신 것처럼 사우디와 러시아가 지금 뭐 10년에서 20년까지 이 감산 협의를 좀 체결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런 이야기만 나온 상황이고 디테일하게 뭐 언제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디테일한 부분이 좀 확실히 나와줘야 그게 비로소 좀 가격대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시점이고요. 여전히 좀 지정학적 우려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우디와 이란 간의 텐션으로 인해서 최근에 좀 유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또 이전에 무역전쟁 가능성이 이제 대두가 되면서 원유 수요 역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사라졌다라고 외신 쪽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상승세가 탄탄하지만은 못할 것이라는 추측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베이커 휴즈 리그 카운트가 오늘 이제 휴장이기 때문에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근데 다행히 좀 뭐 다행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6대 줄어들어서 798대로 지금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804대가 운용이 되는 걸로 지금 나왔었기 때문에 이에 비하면 좀 상당히 많이 줄어든 수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미국 이슈 말고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오펙 멤버들의 감산 연장 암시로 인해서 상승세가 좀 연출됐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란 문제일 건데요. 미국 쪽에서 이 이란의 핵 협상 문제에서 좀 빠지겠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추가적인 경제 제재도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란의 상황이 더 나빠지게 되면 그만큼 이란으로부터 나오는 원유는 적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도 전달을 해드렸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내각에 새롭게 합류한 이 매파적 스탠스를 가진 인물들이 어떻게 좀 강경한 대책을 좀 보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베네수엘라의 경제 위기 역시 좀 오펙에게는 도움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외신 쪽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코메르츠방크 쪽에서는 베네수엘라에서 지금 심각한 이 경제 위기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이퍼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심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생산량 감소가 굉장히 큰 상황인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영향이 좀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왜냐하면 오펙이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감산을 훨씬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좀 여기에 걸리는 점이라고 있다고 한다면 나이지리아 그리고 리비아 같은 국가들은 현재 생산량을 오히려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오펙 국가들이 잠재적으로 쟤네들은 생산량을 늘리네 우리도 늘려야지 하면서 생산량을 늘릴 수도 있다라는 이런 요인이 있겠지만은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 큰 위기 요인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유가가 상승 모멘텀을 갖는다면 좀 더 뭔가 다른 이슈가 나와줘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딱히 그런 뉴스는 나온 게 없다라고 외신 쪽에서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일에 대한 다양한 이슈 점검을 해드렸고요. 이번 주에는 또 리그 카운트가 좀 감소하는 부분으로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 가격대에 대해서는 $65 돌파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는 못하고 일단 현재 뭐 어제장의 종가를 확인하시면 64.91달러에서 마무리가 될 상황이거든요. 이번 주에 재고 발표도 저희 신세계와 함께 하셨는데 재고 발표 역시 재고가 좀 증가하는 상황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65달러 선에서 좀 혼주서해를 보이고 있고 계속적으로 좀 돌파 시도는 있었지만 다시 좀 꺾였어요. 어떻게 보세요? 자, 오일 같은 경우도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첫째가 달러 인덱스가 되겠고요. 네. 그게 지금 중동발 리스크라는 얘기는 중동은 언제 어느 때 분쟁이 항상 터질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이제 그 지역이기 때문에요. 중동발 리스크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오펙과 러시아의 감산 합의 연장도 뭐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고요. 뭐 단순히 감산 합의했다고 해서 유가가 근간에 급등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고 봐요. 미국의 경기 지표가 좋고 그렇다면
오일의 수요량도 증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번에 보시면 2월 초순경으로 보시면 미국의 다우지수와 나스닥이 급등을 하는 시기까지 오일도 같이 올랐어요. 네. 그 이후에 미국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는 기간 동안에 오일 또한 같이 동반 하락을 했다는 얘기죠. 지금 근간에 보시면 근간은 달러 인덱스가 좀 영향을 많이 미쳤고요. 네. 거기다가 또 셰일가스 또 생산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수요량에 대한 공급 부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는 아직 근거가 없고요. 거기에 대한 경기 호전에도 증가 예상은 할 뿐이지 아직 그러한 명확한 그런 시세는 보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네. 지금 66.55달러에서 3월 26일 날 고점을 찍고 빠졌는데요. 네. 여기가 월봉상으로 보시면 여기에 굉장한 매물대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66점 중반대를 강하게 돌파한다면 추가적으로 70불대 를 상향 돌파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겠지만 네. 단기간에 아까 말씀드린 유로와 달러 인덱스에 연관돼서 여기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원유 자체도 또 혼조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해서 그날의 흐름과 이슈에 따라서 매수와 매도의 흐름 중에서 편한 쪽으로 매매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아 보이고요. 장기적인 투자는 지금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65달러에서 좀 혼조세를 보이면서 다시 좀 전일장의 종가는 65달러를 이탈하는 흐름이었습니다. 64.91달러 선 거래가 되고 마무리가 됐는데요. 일단 전일에 기록했던 고가였죠. 66.55달러 중반대 가격을 좀 돌파를 해야만 그 다음에 라운드 피겨인 그 가격대 70달러를 좀 향해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 시황적인 측면 최근에 지수와 오일이 같은 흐름을 보여줬던 만큼 지수에 대해서는 달러 인덱스와 그리고 유로 FX 함께 짚어주셨을 때 상방 쪽에 대한 방향성은 조금 아직은 좀 미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도 하방 쪽에 대한 의견을 조금 더 우회에 두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이슈까지 중동발 리스크에 대한 부분 크루드 오일 중점 쪽으로 다시 한번 좀 이슈를 점검을 해드렸고요. 자,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기다리셨던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음 주부터 이제 좀 매매를 기다리시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이 주요 종목 중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가장 메인으로 좀 꼽아보면 좋을까? 파생하신 마스터님의 픽입니다. 원픽입니다. 네, 원픽인데 일단 픽이라고 해서 하나만 찝어주셔도 되는데 두 가지 종목도 된다면 되고요. 네. 지금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로화와 그리고 파운드화 파운드화와 유로화요? 통화적으로 보시네요? 네. 네, 통화적인 게 요즘에 좀 편해요. 네네. 이게 달러 인덱스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좀 편하고요. 네. 지금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러한 이슈들에 의해서 급등락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차트가 많이 붕괴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움직임을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서 네. 제가 유로화, 골드, 그리고 파운드화 요 정도를 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유로와 파운드, 골드 지금 세 가지 종목을 픽을 꼽아 주셨는데 세 가지 픽이 오늘 선정이 됐네요. 자, 그렇다면은 앞서서 유로와 달러 인덱스는 함께 좀 짚어주셨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하방적인 뷰를 좀 짧게 가져가신 것 같고 그렇다면 골드에 대해서는 최근에 좀 급락을 했었잖아요, 마스터님. 그렇죠. 네. 그렇다면 다음 주 골드 매매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골드 좀 차트 통해서 함께 봐주실까요? 네. 자, 골드 차트인데요. 네. 일봉 차트인데 보시면 사실은 자, 근간에 이 골드가 경기가 좋아지는데 골드가 왜 오를까요? 안전자산인데. 그렇죠? 경기가 좋아지면 골드 값은 내려야 되는 게 정상인데 자, 그렇다면 실물 경기도 중요하지만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골드가 상승을 했어요. 거기다가 무역전쟁이라는 돌발 악재가 나오면서 안전자산이다. 근데 무역전쟁이라는 건요, 어떤 악재라기보다는요, 언젠가 조만간 충분히 해결되고 정상적인 경제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시점을 두고 세력들의 움직임이 커졌다고 보여지고요. 근간에 이 매물대와 그리고 거래량을 보시면 굉장한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해서 그리고 급등락이 그래서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 향후에 이 골드는
1365라인을 상향 돌파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해서 고점 부근으로 올라오면 매도 포지션을 취하시는 게 네. 제가 봤을 때 맞고요. 하방에서의 매수는 조금 삼가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봉상도 지금 전반적인 흐름은 하방 경직에 많이 눌려 있어요. 네. 그래서 반등 시 매도 포지션 잘 보시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 참고 많이 하시면 충분한 좋은 결과 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파운드화는요, 네. 조금 다르게 움직여요. 파운드화는 유로하고는 조금 틀린데요. 네. 오히려 매매하기엔 좀 편할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네. 그 영국 자체가 이제 브렉시트에서 독립하는 뭐 기간 연장도 되고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파운드화도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시면 과거의 시점으로 보자면 굉장히 낮은 가격대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과거와는 틀리다. 그래서 파운드화가 지난달에 고점 찍고 지금 이번 달도 지금 윗꼬리를 단 상태로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거래량은 수급적으로 매수세가 좀 강해 보이긴 하지만 파운드화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일목균형과 스토캐스틱을 봤을 때는 하방 경직이 지금 나온 상태예요. 해서 네. 반등 시 매도 포지션이 고점 부근에서는 유효하겠고요. 하락 시에는 지금 직전 저점까지는 매수 대응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파운드도 받으려고 골드에 대해서도 받으려는데요. 최근에 골드에 대한 흐름은 뭐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요 몇 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면서 고점이 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가격대가 이제 좀 눌렸으니 매수로 접근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좀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게 더욱더 유효하다라는 전략 함께 해드렸고요. 파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보다는 매도적인 관점으로 모아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정말 알차고 다양하게 또 파생내신 맞선이 정말 오랜만에 나오셔서 뜻깊은 날 자리를 채워주시고 또 시간도 채워주셨는데요. 아니,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못 다 들었잖아요. 못 들었잖아요. 네. 일도 못한 것 같아요. 네. 실전 매매라든지 이런 장중에 흘러가는 부분 좀 같이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또 여신다고 하는데, 네. 고지해 주시죠. 지금 뭐 오랜만에 다시 돌아오긴 네. 했는데요. 네.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투자가 여러분들한테 뭐 조언보다도요, 사실 좀 많이 혼내키려고 왔는데요. 오늘 방송상이라 제가 막말을 못했는데요. 어쨌든 앞으로 많은 도움 드리고 투자에서 성공을 하시고 싶으시면 본인의 실력이 안 되신다면 저의 도움을 받으시면 네. 제가 좋은 길로 가이드 해드리고요. 네. 분명히 따라 해보시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해서 다음 주 화요일부터 공개 방송으로 이틀간 일단 예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래 네. 자막 나가고 있나요? 네, 네. 정확했어요. 방금 그 손가락이. 그 네. 시간대에 꼭 참여하셔서 네. 저랑 함께 하시고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못다한 얘기들 그때 질문들 하시면 좀 더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뭐 이 방송 안에 못다 하신 이야기는 무료 방송 통해서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자, 일단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면요.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들어오시면은 파생야신 마스터님의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간장과 야간장 모두 함께 해주신다고 합니다. 아침에는요, 오전 9시에서 11시 30분까지 진행되고요. 저녁에는 8시 30분에서 11시 30분까지입니다. 4월 3일 화요일과 4월 4일 수요일 이틀간 여러분들 찾아간다고 하니까요. 서울경제TV 전문가 방송 홈페이지죠. 샘플러스 들어오셔서 파생야신 마스터님 이틀간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한 주간에 또 이슈 정리를 하느라고 고생 많았던 김경민 PD. 네. 네,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신 파생야신 마스터님과 또 함께 돼서 굉장히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으로 이렇게 또 정리를 해드렸는데 다음 주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로 이제 3월이 끝나고 다음 주부터 4월장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고용지표 부분도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현재 S&P 500의 200일선 깨지냐 마냐가 굉장히 귀추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무너질 경우에는 지수 급락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의 마무리를 저희 금요일 신세계 특별 시간으로 함께 꾸려갔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자, 저희가 2부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있습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저희가 준비한 소식까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